자, 우리 일품 페이지 몇 쪽이냐면 83쪽이네요. 자, 83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 싹 풀 건데 문제가 있잖아. 엄청 어렵다. 자, 하나씩 잘 봅시다. 우선은 있잖아. 1번 문제는 이 문제 상황을 있잖아.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얘는 진짜 솔직히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음표를 계속 던졌던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풀면 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A, B 두 사람이 있고요. N개 구슬이 있어. 한 사람이 있잖아. 한 개 아니면 내가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랬을 때 A랑 B랑 있으면 누구부터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꺼내 나가고 마지막에 구슬 꺼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지는 게임이 돼. 첫 번째, B가 꺼내는 구슬의 개수 상관없이 A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있잖아. 이게 조금 물음표가 좀 던져졌거든요. 여기서 A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B가 꺼내는 구슬은 내가 신경 쓰진 않지만은 그 A가 꺼내는 그 구슬의 개수는 고려를 하면서 뽑아주자. 알겠어? 고려를 하는데 어떻게 고려하냐면 이기게끔. 이기게끔? 아무튼 이기려고,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있잖아. 지가 이기고 싶어. 그러려면은 처음에 A가 네가 몇 개, 하나를 뽑든 두 개를 뽑든 뭐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공을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너 어떻게 뽑든지 간에 얘가 이기는 거 내가 보시면 될 것 같아.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A가 이겼으면 얘가 뭐냐? AN은 1이고 B가 이겼으면 AN이 마이너스 1로 표기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A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A가 일단 먼저 뽑을 거거든. 근데 무조건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뽑아야 돼. 근데 A는 무조건 하나를 뽑든 두 개를 뽑든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 지게 되지. 그쵸? 그래서 B라는 녀석이 있잖아. 무조건 이긴단 말이야. A가 하나를 뽑든 두 개를 뽑든 A가 뽑는 거 개수에 상관없이 B가 무조건 이기지. B가 이겼으니까 누가 된다?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A2도 한번 봅시다. 자, A2. A2는 우리가 공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구슬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단은 A라는 녀석이 먼저 뽑겠지? A가 이렇게 뽑았어. 하나 뽑고 A가 뭐 두 개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A가. 근데 A가 이렇게 하나를 뽑게 됐을 때는 누가 B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B라는 녀석이. 이거 동그라미 치지 말자. 헷갈리니까. 자, B라는 녀석이 마지막에 무조건 뽑히지. 맞아요? 그럼 이때 누가 이기는 거야? A가 이기는 거지. 마지막에 B가 뽑혔으니까. 근데 A가 두 개를 뽑았어. 그럼 A가 지지. 미친놈 아니야? 우리가 A가 꺼내는 구슬의 개수는 고려하자. 어떻게 해야 되게끔? 이기게끔 고려하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A가 뽑는데 A한테 선택권이 있어. 그냥 A가 뭐 한 개를 뽑든 두 개를 뽑든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A는 지가 이기려고 내가 공의 개수를 뽑아줘야 돼. 그리고 내가 괜찮아하는 건 뭐냐면 네가 실컷 뽑아놓고 그 다음 너 B 네 맘대로 아무렇게나 골라봐. 그랬을 때 A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요 첫 번째 녀석. 그러니까 A가 미쳤다고 두 개를 뽑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지가 왜 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알겠죠? 이기게끔 뽑아야 된다고. 이기게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A가 하나를 뽑았을 때 B가 몇 개를 뽑든 하나를 뽑든 두 개를 못 뽑지 못할 거니까 어쨌든 간 얘가 무조건 이기지. 그래서 A2는 뭐냐? 1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 예를 들어도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A2는 1이었다. 자, 그 다음 A3는 얘가 뭐냐 물어보시면 공이 몇 개 있다? 3개 있어. 구슬 3개. 자, 그러면 A가 선택권이 있어. 자, A가 있잖아. 하나를 딱 뽑았어. 하나를 뽑았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뽑으실 수도 있지. 근데 A가 하나를 뽑았을 때 B가 이렇게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를 뽑았어. 그럼 A가 마지막에 뽑게 되잖아. 그치? 미쳤다고 A가 이렇게 뽑겠습니까? 하나만 뽑겠니? B가 하나 뽑아버리면 자기가 져버리는데
그렇게는 뽑지는 않는다. 그럼 A가 두 개를 뽑았어. 그럼 B가 무조건 걸리지. 그렇죠? B가 하나를 뽑던 두 개를 뽑던 간에 무조건 A가 이기는 건 괜찮습니까? B가 뽑는 것에 상관없이 A가 무조건 이긴다. A가 뽑는 거의 개수는 우리가 고려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 이거야. A가 그래서 이겼으니까 A가 1이 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4 한번 봅시다. A4. A4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이 내가 처음에 뽑았어.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뽑을 수도 있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B라는 녀석이 뽑아줄 건데 B가 이렇게 내가 두 개를 그러니까 B가 두 개를 뽑겠지, 그렇죠? 미쳤다고 하나 뽑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지가 질 거니까. B가 이렇게 두 개를 뽑아. 그러면 얘는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지. 근데 A가 두 개 뽑았는데 그때 B는 몇 개? G는 하나 뽑겠지. 미쳤다고 두 개 뽑겠어 B도 지가 이기려고 할 텐데. 그러면 얘는 무조건 A가 뽑힐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항상 있잖아. 내가 공을 뽑으려고 할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공의 개수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A가 하나를 뽑든 A가 두 개를 뽑든 얘는 A가 무조건 마지막에 뽑히게 되지. 그래서 이때는 누가 이긴다? B가 이기는 거야.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공 5개 있어. 자, 시작합시다. A가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두 개를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A가 하나를 뽑을 때, A가 두 개를 뽑을 때. 그러면 이제 B가 뽑을 건데, 자 B가 생각해야 돼. 지가 이기려고 막 뽑아야 되지. 근데 이게 잘 판단이 안 돼.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잘 감이 안 와. 그럼 나도 하나를 뽑아볼까? 두 개를 뽑아볼까? 막 고민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잠깐 여기 앞에를 보시면은 그래 봐봐. 우리가 공이 이렇게 몇 개 있을 때? 4개 남아있을 때. 공이 4개 남아있어. 알겠죠? 첫 번째 공을 공 4개 중에서 첫 번째 공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가 있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녀석. 그 녀석이 A였을 때는 마지막에 무조건 누가 뽑게 돼 있어? A가 뽑게 돼 있다고. 어떻게 고려했을 때? 자기들이 이기려고 고려했을 때 무조건 A가 그냥 뽑히게 돼 있어. 괜찮습니까? 4개 남았을 때야. 자, 4개 있었을 때 이 첫 번째 공을 뽑을 권한이 있는 녀석이 무조건 져. 여기 보시네요. 4개 남아있지. 맞습니까? 4개 남아있어. 이 첫 번째 공을 뽑으려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근데 B가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A 다음에 B가 뽑으니까. B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B가 무조건 진다고.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앞에서 생각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이긴다? A가 이긴다. 이해돼요? A가 이긴 거야. 자, 근데 A가 두 개를 뽑았어. A가 두 개를 뽑아버리면 만약에 A가 두 개 뽑잖아? 그럼 공이 몇 개 남아있습니까? 얘가 3개 남아있어. 자, 공이 3개 남아있을 때는 이 첫 번째 공을 뽑으려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란 거예요. 첫 번째 뽑을 권한이 있는 녀석이 무조건 얘가 뭐냐? 이기지. 얘 마지막에 있잖아. 다른 녀석이 내가 뽑히니까 얘가 이겨. 그럼 얘가 3개 남았으니까 첫 번째 공을 뽑으려고 하는 이 B라는 녀석이 이기게 되지. 그럼 미쳤다고 A가 두 개를 뽑겠냐? 내가 두 개 뽑아버리면 3개가 남아. 3개가 남게 되면 무조건 얘가 이기는데 미쳤다고 A가 두 개를 뽑겠냐고. 그래서 A는 두 개를 안 뽑으면 돼. 그냥 얘는 하나 뽑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선생님 실수로 A가 두 개 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이미 배제한다 이겁니다. 이기게끔 뽑으라니까 하나 뽑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B가 몇 개 뽑든지 간에 두 개 뽑으면 지는데 미쳤다고 두 개 뽑겠냐고. 알겠죠? 그래서 A5는 누가 되나? 1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 멈추고 이거 듣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버려! 그때는 자, AU
계속 합시다. A 6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A가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A가 두 개를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A가 하나를 뽑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공이 몇 개 있어? 5개 있어. 공이 5개 남았을 때는 자, 여기 봅시다. 공이 5개 남았을 때 이 첫 번째 공을 뽑는 녀석이 무조건 이겼지. 그쵸? 5개 남았을 때는 누구? 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권한 있는 녀석, 첫 번째 공을 뽑을 수 있는 권한 있는 녀석이 얘가 이긴다고. 그럼 미쳤다고 A가 한 개를 뽑겠냐고. 이해돼요? 이때는 B가 이겨버리거든요. 그치? 그럼 얘 안 할 거야. 야, 나 그럼 이거 안 해. A가 하나 안 뽑을 거야. 그럼 A가 이제 2개 뽑았어. A가 2개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B가 오는데 그 녀석을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는 4개야. 그럼 이 첫 번째 공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 공이 4개 남아있을 때는 첫 번째 공을 뽑은 녀석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아니, 지게 돼 있죠? 다시. 이 첫 번째 공을 뽑은 녀석이 지게 돼 있지. 그래서 야, B 너 이거 뽑아. 그럼 B가 무조건 지게 돼 있단 말이야. 아, B가 지네. 그러면 A는 이걸로 안 하고 A는 2개 뽑아주면은 B가 무조건 지잖아. B가 몇 개 뽑든 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A 6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A가 또 이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했었으면은 그 전의 상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A가 하나 뽑을 때 A가 2개 뽑을 때 이용해가지고 이기게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보시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있잖아. 개수가 몇 개씩? 자, 다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순환하고 있어. A7도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선생님 혹시라도요 여기가 1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딱 더 보여주고 얘네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 7개 가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워버렸네. 그 전에 거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습니다. 자, 시작. A가 공을 하나 뽑을 수도 있고요. A가 공을 2개 뽑을 수도 있다. 알겠죠? A가 하나, 2개. 그러면 공이 6개 남았거든요. 공이 6개 남았을 때는 처음에 있는 공을 뽑은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B. 자, 이 녀석한테 권한 부여를 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였냐? A 6이 1이 남았던 거예요. 처음에 있잖아. 공이 6개가 이렇게 남아있을 때 A가 먼저 무조건 뽑기 시작하지. 그쵸? A가 먼저 뽑기 시작하는데 무조건 A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기는 거거든. 먼저 뽑은 녀석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고 내가 나온 결과물이 있잖아. 뭐냐면 그 6개 중에서 처음에 공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녀석이 이긴다는 우리가 의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뽑을 권한이 있고 이 녀석이 내가 6번째 제일 첫 번째 공을 뽑게 되면은 얘는 B가 이겨주는 거지. 그럼 미쳤다고 A가 이렇게 하나 뽑겠습니까? 또 A는 이제 2개 뽑으러 갔어. 그럼 A가 2개를 뽑았을 때 보시면은 공이 몇 개 남아있다? 5개 남아있어. 5개 공략 중에서 첫 번째 공을 뽑는 우리 B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5개 남았을 때 1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A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 녀석에 내가 그대로 뭐하고 있다? 이기는 거죠. 여기 B가 나와가지고 여기 A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녀석이 무조건 이겨. 공 5개 중에서 첫 번째 공 뽑은 녀석. 그래서 A가 하나 나오든 A가 2개 나오든 그래 무조건 얘가 뭐냐? B가 이기는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A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B가 이기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A치는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보시면은 괜찮아. 그래서 이 녀석들 숫자들이 있잖아. 주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시그마의 계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3개 더하면 얘가 1 나오고 3개 더하면 1 나오잖아. 나머지 계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봐요. 그렇죠? 넘어가.
넘어가시고 2번 문제 갑시다. 자, 선생님 저는요 이번 2번이 질문이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빨리빨리 이거 스크롤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돼. 앞에서부터 쭉 풀 겁니다. 우리 합 SN이 있잖아. 2n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럼 그 녀석의 일반항 AN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4n의 마이너스 1에 빼기 2n에서 4n의 마이너스 3까지 바로 쓸 수 있죠. 요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시그마를 계산을 해줄 건데, 자, 뭐 공식을 쓰기에는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식을 설마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을래? 너무 더러워. 그냥 합의 형태가 지금 있는데 얘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하는 역할이 항번호가 바뀔 때마다 부호가 반대로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합의 꼴에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시면은 일반항의 모양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대입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S1, 그 다음에는 S2, 그 다음에는 S3, 그 다음에 S4, 그 다음에 S5, 그 다음에 S6 땡땡땡땡 가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2m까지 집어넣게 되잖아. 마이너스니까 S2m. 그 전에는 얘가 더하기 S의 2m 마이너스 1까지 되고 걔가 마이너스 105보다는 크다를 보이면 돼. 이거에 성립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이야. 이거 빨간색, 노란색 밑줄 친 거 계산하면 얘가 A2만 남죠? 앞에 마이너스. 얘는 누구 나온다? 마이너스 A4다.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6이고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A2m이 되시죠. 자, 양변의 부호는 없애주고 다시 정리해 주니까 A2, A4, A6 땡땡땡땡 A의 2m이 되시고 부동어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들의 합을 계산할 건데 AN이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보시면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4짜리 등차인데 얘는 지금 한 번호가 있잖아. 두 개씩, 두 칸씩 내가 있잖아. 진행되고 있잖아. 한 번, 두 개씩 커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잖아.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예요? 4짜리 등차 수열이지. 그쵸? 따라오시죠? 그러면 이 녀석의 합계산은 우리가 이 녀석의 첫 번째나 이 녀석의 마지막 잘못 썼죠? 두 칸씩 진행하니까 얘는 공차가 4가 아니고 공차가 8이 되는 녀석이지. 어쨌든 얘도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얘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A2가 첫 번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서 8-3의 좀 5. 자, 이 녀석은 우리가 2m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8m의 마이너스 4. 그래서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얘부터 얘까지 항의 개수는 전체 2n개에서 두 개씩 짝지어서 만들어 나갔잖아. 이 덩어리들을.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겠는데 n개 있고요. 얘가 이거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은 8m을 2로 나눠서 우리가 4m이 남고 이놈 두 개 더해주면은 플러스 2 나누기 2 해주니까 1. 얘가 m이고 100보다는 작다.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계산해보세요. 전개하고 넘겨서 정리해. 인수분해 다 돼요. 깔끔하게. 얘는 요 정도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과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물의 내부랑 경계, 내부 경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이다. 자연수. 자, 그놈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할게요. 자, am과 am 플러스 1의 합이 55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m의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우선은 이 녀석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부터 보시면은 우리 좌표표면 상에 이놈의 직선을 그려주면은 y절편이 n 더하기 2고 x절편이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n 더하기 2가 만들어지죠.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수, 자연수, 뭐 격자점을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자연수, 뭐 자연수 점들의 내가 애들을 경계도 포함해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노가 문제네?
뭐 노가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연수 x좌표가 1일 때 있잖아. 이 녀석의 높이를 관찰해 봤더니 얘가 1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n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n이 1이었을 때는 다시 x좌표 1이었을 때는 높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2일 때, 3일 때 쭉 세서 n까지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지. n이 1이었을 때는 x좌표가 1이었을 때는 그때는 얘가 몇 개 만들어져? n개 만들어져. 근데 2였을 때도 보고 3이었을 때도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은 뭐가 문제냐? 이 노란 색깔이 문제다 이거야. 우리가 자연수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노란 색깔이 과연 자연수냐 아니면은 얘가 자연수가 아니냐 뭐 유리식이냐 이게 뭔지 알거든요.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점까지 내가 고려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그게 필요하다. 근데 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얘는 우리가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바뀌겠지. 자, 얘 분모가 2였으니까 분모가 2니까 위에는 n의 값이 만약에 짝수였잖아. 그럼 얘가 무엇으로 바뀐다? 자연수.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n의 값이 홀수였잖아. 얘가 홀수면 홀수 더하기 2는 홀수. 그럼 나는 이해해주면은 물음표.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n의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지금 모양이 결정되니까 n을 홀수랑 짝수로 내가 구분을 시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은 n의 값이 우리가 2p의 마이너스 1의 꼴이고 p는 우리가 뭐냐 음양정수? 안 되고 p는 자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연수 쓰시면 n의 값이 홀수들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n의 값이 얘가 2p가 되는 경우. 역시나 n의 값 우리가 자연수라고 주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선은 우리가 n자리에다가 2p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직선 방정식에 y는 마이너스 2의 x에 더하기 2p에 더하기 1의 꼴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절편이 무엇이 되냐 물어보면은 2p에 더하기 1이라고 내가 쓰시면 되고 이 녀석의 x절편이 뭐냐 물어보시면은 이거 넘겨서 y에 0 집어넣고 넘겨서 2 나눠주니까 p 더하기 2분의 1로 우리가 쓸 수가 있네. 자, 그럼 우리가 해당되는 정수들을 찾아줄 건데 자연수, 자연수 n이 1이었을 때는 여기 높이가 얼마 나오냐면요 x가 1이었을 때 계속 헷갈립니다. 자, x좌표가 1이었을 때는 2p의 마이너스 1. 자, x좌표 2였을 때는 얘가 2 들어가면은 아까보다는 두 칸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높이가 2p의 마이너스 3. 계속 얘가 x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y값이 2씩 작아지고 있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이놈의 값이 p 더하기 2분의 1인데 p가 자연수거든. 자연수에다가 2분의 1 더했으니까 얘는 p라는 녀석이 여기 있겠지. 그쵸? p 더하기 2분의 1 바로 앞전에 있는 녀석의 p까지가 내가 구해야지. 또 얘에다가 우리가 p를 집어넣으시면은 얘 높이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괜찮습니까, 친구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수, 자연수. 1일 때는 얘가 몇 개 있어? 여기 높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p-1까지. 여기 보이는 모든 자연수가 다 해당되지. 그게 몇 개 있다? 2p의 마이너스 1개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몇 개 있습니까? 1부터 2p-3까지 해주면은 2p-3개가 있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도. 자, 계속 이렇게 쭉쭉쭉 가. 몇 개 차이 나냐? 2개씩 차이 나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앞에는 우리가 3이겠지. 여기 p-1이었을 때는 그때는 이 녀석의 높이가 3이겠지. 실제로 집어넣어봐.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3 맞아. 자, 그럼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동식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자. 총항 더하기 끝항 2p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개수 몇 개 있어? 이 녀석들이 총 p개 있는 거 괜찮습니까? 1부터 p까지 들어갔으니까 자, p. 그래서 얘는 p제곱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자, 아하. 그럼 우리가 A에 내가 2p-1의 값은 내가 p제곱계 만들어줘. 자,
자, 그러면 n자리에 2p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자, 우선은 직선 방정식부터 다시 써보면 자, n 대신에 2p 집어넣습니다. 됐죠? 절편 우리가 잡아주시면 2p 더하기 2가 되고 이 녀석의 절편이 뭐냐면 p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땡땡땡땡 얘가 p까지만 보는데 여기를 제가 볼 필요가 없다. p 플러스 1일 때는 자, 그러면 얘가 1이 들어갔을 때 그 녀석의 높이가 뭐냐면 1 들어가니까 2p가 나오죠. 2 들어가니까 얼마 나오냐? 2p-2 쭉쭉쭉 이제 대입하다 보면은 이 녀석의 높이들이 계속 몇 칸씩 줄어드냐면 2칸씩 줄어들어. 그럼 이제 p를 집어넣었을 때 그놈의 값이 누구냐면 얘는 2가 나와요. 맞아요 여기까지? p 한번 넣어봐 2 나오잖아.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우리가 자연수의 개수들 한 번씩 볼게요. 1이었을 때는 여기 높이 1에서부터 1,1에서부터 여기 2p까지 세야지. 아, 그럼 처음에 2p가 있어. 그 다음에 얘도 2,1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2p-2까지. 걔는 몇 개씩? 2개씩 줄어들지, 그쵸? 2개씩 줄어든다고. 뜬동동동. 그러면 얘는 이제 p였을 때는 얘가 높이가 2였거든요. 그럼 여기 높이 1일 때, 즉, 이 p,1이랑 누구? p,2, 이 두 개가 생겨있잖아요. 2까지 오게. 자, 그럼 얘도 등차수열이 합이지? 등차수열 합공식 써주면 초항 나오기 끝항 곱하기 2분의 전체 개수 얘도 p개 있잖아. 1부터 p까지 내가 대입한 개수들을 갖고 온 거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p 제곱에 더하기 p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얘는 a에 2p가 들어가게 되니까 p제곱에 더하기 p 이렇게 내가 써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에 항번호가 들어갔을 때 그 녀석의 개수들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또 우리가 여기서 am이랑 am 더하기 1의 합이 55를 만족하는 이거 m의 값을 찾을 건데 우리 어차피 얘네가 연속된 두 수면 하나가 홀수면 하나가 짝수 하나가 짝수면 하나가 홀수겠지,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m을 내가 무엇으로 본다? 2p-1로 내가 보고 m은 2p-1이라고 잠깐 보시고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p제곱이었고 얘는 p제곱에 더하기 p였고요. 얘가 55. 그럼 만족하는 우리가 p값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p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p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주면 5를 집어넣으시면 이게 맞거든요.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은 그래서 p가 5일 때고요. p가 5가 되면은 우리가 m의 값이 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뭐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p가요 2p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요. m이 2p면 어떻게 합니까? 해봐. 해보시면 안 구해져 p 값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4번은 잠깐 끊었다 합시다.